2012년에 빼줬으니까요. 이상호를요. 그 이상호가 돈을 받은 게 2012년 대선 한 일주일쯤 전일 겁니다. 제가 우리들 병원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한국당 지도부에 대해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솔직히 제 관점에서는 이들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우리들 병원과 관련 있는 신혜선 씨의 자기 건물이 12일 날 경매 넘어가서 낙찰이 됐습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370억 5천만 원. 그런데 신혜선이가 13일 날 언론사 인터뷰하고 18일 날 한국일보에 보도가 나오고 19일 날 판사가 매각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신혜선이는 이제 고양이가 지한테 물릴 차례다. 그러면서 친문 실세들이 자기를 가지고 놀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가톨릭계가 문정권의 탄생에 어떤 선거에서 역할을 했는지 알려지면 정권이 흔들릴 거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칼을 썩 뽑다가 다시 집어넣었고 그리고 정권은 후닥작 그냥 신혜선을 달래는 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신혜선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런데 왜 조선, 동아, 중앙 같은 이런 메이저 매체나 그 다음에 이 MBC, KBS, SBS 같은 공중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하고 관련 있는 부분에서 좀 더 이제 깊숙하게 이야기가 진행이 돼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자, 이상호는 지난 2012년에 파산 신청을 초반에 한 3, 4월 달에 하려 했습니다. 그만큼 빚이 신한은행에만 해도 수백억이고 다른 은행까지 해서 거의 한 8, 900억 이상의 빚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나가 요즘 사업 잘하지요. 그렇게 된 배경에는 1,400억의 산업은행 대출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이요, 사업을 하다가 사업 자체는 잘 되는데 다른 일들이 꼬여서 빚을 좀 지게 됐을 때 흑자 도산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IMF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금융위기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흑자 도산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 때문에 흑자 도산을 합니까? 자, 지금 내가 누군가가 내한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 빚 더 이상 빌려주지도 않고 이제 갚아라고 하고 그리고 경매 처분한다 하고 압류하겠다고 이것만 누군가가 돈을 갖고 와서 좀 꺼주고 좋은 조건으로만 좀 해결해 주면 내가 매달 갚아서 이 빚을 전부 다 갚고 회생할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빚이 있는 데는 누가 돈을 빌려줍니까? 그런 부분을 결국은 산업은행이 천사의 역할을 해서 신한은행 빚을 다 갚고 그 외 은행 빚들도 다 갚게 해주고 이상호가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상호가 신혜선, 김수경과 더불어서 지금 레스토랑 등의 사업을 한다고 엮여 있던 거기에서 진 빚을 또 거기에 이상호의 연대 보증을 못 빠져나갔다면 산업은행은 1,400억 원을 이상호한테 안 빌려줬겠죠. 그래서 신한은행이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심지어 사금융 은행이 저거들 통장을 통해서 계좌를 통해서 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돈을 갖고 하고 꺼주면서 그야말로 자기들이 이 사람한테 받을 몇백억의 빚을 딴 은행에서 빌려다가 갚는 이런 희한한 경우 심지어 사무소 위조까지 하는 것도 우리가 봤습니다. 자, 신혜선이하고 이상호, 김수경 부부는 2009년에 이 2009년이라는 타이밍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이 두 사람 이상호와 김수경이는 잘 나가다가 이제 노무현 정권이 끝이 나면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는 이제 이들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했지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권력의 실세가 아니라 권력에 의해서 조사를 받게 될 때쯤에 신혜선이한테 이제 접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계의 마당반이든 신혜선이가 갖고 있던 청담동의 루카스 빌딩에 그 빌딩이 이제 웨딩, 결혼식하고 고급 레스토랑, 화장품 판매 등을 같이 하자 해서 아니베라는 회사를 설립하고는 김수경이가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거는 그러면 김수경이 이상호가 된 거는 뭐냐? 신혜선이는 지 빌딩과 그 건물 장소를 다 제공했고 또 가톨릭 신부도 돈을 댔다는데 그러면 이상호하고 김수경이는 빚더미에 올라온 자가 지난 정권에 잘 나갔지만은 정권 바뀌어가 빚더미고 뭐 검찰 경찰 수사 대상인데 이들의 지금 같이 동업을 하게 된 계기 자체도 참 이해가 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동업하기로 하고 회사를 세운 아니베라는 회사 이름으로 260억을 대출받아서 신혜선이가 연대 보증인 및 담보 제공자 그리고 이상호가 연대 보증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2012년에 우리들 병원이 재정난이 되고 이제 이상호가 개인 회생 신청, 즉 파산 신청까지 하게 되고 이상호 부부가 같이 사업을 하다가 이혼을 해버리고 이렇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이상호는 이제 신한은행에 지금 이 아니베라는 회사에 엮인 자기 빚에서 보증인으로 빠져야 우리가 대출해주지. 거기도 엮여 있고 여기도 엮여 있는데 우리가 못 해준다 하니 거기서 빠지기 위해서 지금 당시 신한은행 청담동 지점하고 공모해서 이제 이 신혜선 씨를 달랩니다. 그래서 신혜선 씨한테 이제 사업 운영 자금 및 밀린 이자 이런 거를 낼 수 있는 20억을 먼저 줄게. 그리고 신혜선이는 이제 당신은 이상호가 연대 보증인에서 빠져도 빠지는데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써주라 이래 됐는데 신한은행은 이때쯤에는 어쨌든 이상호가 자기들 쪽에 빚을 가지고 파산을 해버리면 돈을 몇백억을 날리니까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자기들 쪽에 받을 거는 다 챙기려고 혈안이 됐어요. 그러니까 신한은행이 어디서 20억을 들고 온 겁니다. 사금융으로. 그래가지고 그걸 신혜선이한테 다 줬으면 되는데 또 그때까지 안 낸 이 이자라고 하면서 260억에 대한 이자라면서 7억인가를 공제해 버렸어요. 7억 2,400만 원을. 그리고는 나머지 이제 12억 한 8천만 원 정도를 준다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신혜선 씨가. 그러고는 일방적으로 지금 이상호를 풀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신혜선이는 화가 나서 신한은행 청담동 지점장, 부지점장 2명을 걸어가 사문서 위조 사금융으로 고소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금융, 즉 20억을 은행 계좌를 통한 돈이 아니라 그냥 20억을 이렇게 은행에서 별도로 들고 왔다 하는 부분만 가지고 유죄로 임명됐고, 자, 그래서 이제 벌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사문서 위조는 무죄가 됐는데 재판이 다 끝나고 나서 신혜선이 변호사가 자료를 뒤지다 보니 당시 신한은행 측에서 법원에 낸 서류가 조작된 의혹이 있다면서 이제 두 사람에 대해서 경찰에다가 진정을 했어요. 신혜선이가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게 참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도 서초경찰서가 들고 있었습니다.
2016년 중반기쯤에 서초경찰서에 접수가 되었고 경찰은 이걸 2017년, 2018년 8월까지 들고 있다가 작년에서 9월 달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어요. 그런데 경찰이 이걸 처음에는 서초경찰서가 들고 있다가 윤규건이가 개입을 해서 이거를 갖다가 본청으로 넘겼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검찰은 작년 9월 달에 넘겨받아 가지고 시간을 질질 끌다가 자, 이것도 석연찮은 거죠. 올해 5월 달에 청담동 지점장 부지점장을 불기소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신혜선이는 검찰이 나를 부르지도 않다가 사건 마무리하기 직전에 5월 달에 나를 불러가 5분 물은 게 전부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제 한간에 해자되기 시작한 것은 올 1, 2월 달에 집중적으로 이제 부각됐죠. 주간조선이 문제를 삼았고 제가 시끄럽게 또 여러 가지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를 했지요. 결과적으로 신한은행이 이상호를 연대보증인에서 빼주어서 이상호는 1,400억을 대출받는 게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과정에서 신한은행 청담동 지점장은 어딘가에서 돈을 이렇게 들고 와서 은행 계좌가 아닌 돈으로 지금 이걸 불을 끌라고 했다는 거죠. 어쨌거나 신한은행에서 이상호를 그 260억과 관련된 신혜선의 연대보증인에서 빼주면서 이상호는 여기에 빠져나왔고, 자, 김수경도 같이 사실상 빠져나와서 두 사람은 이제 다시 살만해진 거죠. 당시 이제 신한은행의 이 사건과 관련해서 김현장이 이 사건의 법률 자문을 해 줬는데, 자, 이 변호사가 신현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현수가 귀국해서 최동욱, 양정철 등과 식사하는 장면이 나왔지요. 자, 이 신현수는 뭐 문재인과 아주 가까운 사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신현수가 얼마 전에 심재철 의원이 폭로한 경찰에 연락이 왔더라 하는 사람과 유사한 인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한은행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썬데이 저널이 보도하기를 대통령상을 3개를 수상했다는 거예요. 문재인 임기 첫 해에 신한은행의 계열사가 전례 없는 상들을 받았다는 겁니다. 신한은행이 2017년 7월 13일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기관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요. 자, 이 시상식에는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또 2017년 11월에는 신한금융지주가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 정부 포상에서 대통령 표창 기관 부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20일에는 신한카드가 대통령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한은행이 이런 혜택을 받은 것은 그 계열사들까지 결국은 이상호에 대해서 산업은행 대출 1,400억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을 줬던 조영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역할이 컸다는 거죠. 자, 이 조영병이를 정재호가 만나가지고 지난 이자들은 다 까주고 또 더 나아가서 가장 낮은 이자로 대환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경매는 홀딩하겠다고 하니까 신혜선이가 그걸 거절했다. 그게 이제 조용병입니다. 그래서 이 조용병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특혜를 해줬다. 지금 이런 보도를 이 썬데이 저널이 하고 있어요. 올해 6월 달에 김정숙이 6월 20일 날 친여성 친가족 정책의 호응에 사회적 공헌을 한다는 명분으로 10여 개 대기업 CEO를 청와대에 불러서
밥을 먹었다. 그래서 대통령 부인까지도 대기업 CEO 불러 밥 먹느냐고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부인이 왜 이러느냐 했을 때 이때 조용병 신한은행 회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 차관이 배석을 했는데요. 자, 그래서 사회공헌 기업들이 다 여기 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신한은행이 왜 금융사 중에 유일하게 여기 갔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신한금융지주가 문재인 정부의 혁신 정책인 신남방 정책에 부응해서 베트남 하노이에 지점을 늘려가는 것도 현 정부와의 관계에서 적극 지금 엮인 부분을 의미한다. 자, 신한은행은 내부에 걸려있는 비리도 다 해결됐대요. 대표적인 게 그 남산 3억 그 이상덕 의원에 전달했다라는 의혹이었죠. 자, 그래서 신한은행이 이명박 측에 전달한 당선 축하금 격인 이 문제를 가지고 신한은행의 전현직 간부들이 시끄러웠죠. 그런데 이 문제도 지금 해결이 됐습니다. 자, 지금 우리들 병원 문제와 관련해서 의혹은 여러 개가 뒤섞여 있는데요. 신한은행이 그야말로 이상호와 김수경을 돕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노력을 했다. 은행이 은행 내부의 계좌 돈이 아닌 다른 돈을 들고 왔다. 이거는 신한은행 중앙에서 20억을 갖다가 주면서 이걸로 갖고 좀 해결해라 하고 그 돈은 무슨 대손으로 잡았던 그런 돈이 아닌가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계좌에서는 빌려주고 떼인 돈으로 잡아놓고 20억을 지점장한테 주고 지점장이 그래서 그 돈을 갖고 신혜선이를 20억을 일단 줄 거니까 이상호가 어차피 20억으로 연대 보증이 들어있으니까 이상호는 좀 빼줍시다. 그래서 저쪽에 큰 돈 받으면 좋은 일이 좀 있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달랬겠죠. 그런데 그 돈에서 또 신한은행이 저거가 밀린 이자 7억을 넘는 돈을 빼버리면서 지금 신혜선이가 화가 나서 판이 깨졌는데 그냥 신한은행은 밀어붙여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고소고발 사건이 발생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신혜선이가 이 문제를 고소고발한 거는 언제냐? 박근혜 정부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2012년에 빼줬으니까요. 이상호가 돈을 받은 것은 대선 직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담보가 안 되는데 왜 산업은행은 산업캐피탈까지 불러가지고 금융상품화, 구조화 상품화하는 조건으로 사실상 이 파산 상태였던 이상호한테 국책은행이 돈을 담보보다 훨씬 오버해서 빌려줬느냐. 이것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두 은행이 한 행동은 뭘 갖고도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런데 자, 신혜선은 지금 이 1,400억 대출 과정을 잘 아는 위치에서 그러면 너네들 김수경과 이상호가 신혜선에 접근을 해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신한은행으로부터 건물 잡히고 빌린 돈 260억을 가지고 그 중에 상당한 부분이 문재인 측의 대선 행보와 관련해서 좀 제공되어지지 않았겠느냐 하는 지금 의문이 저는 좀 듭니다. 그게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신혜선이가 저렇게 화가 나서 폭로하겠다고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지기 건물을 경매에 넘어가도록 이렇게 돼버린 상황에서 지 건물을 잡히고 빌린 돈 상당수가 이상호, 김수경이가 결국 문재인 선거 자금으로 좀 됐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는 신혜선이 화가 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상호가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이 돈은 사업하다가 순전히 사고가 났는데 나머지 1,400억을 받기 위해서 20억을 좀 빼주라 하더라도 이 20억을 신한은행 측에서 신혜선이한테 줬다면 신혜선이 입장에서는 그렇게 화가 나서 폭로하겠다고 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나한테 사업하자고 와서 또 나를 자연스럽게 문재인 쪽으로 끌어들여서 수많은 돈들이 사업하다고 빌린 돈들이 다 문재인의 대선 만드는 가톨릭계 사업들로 많이 들어가 버렸는데 그래가 빚은 내가 다 재고 건물까지 뺏겼는데 너네들은 지금 큰 돈을 문재인 대선과 관련해서 대선 직전에 큰 돈을 빌려가지고 석연찮게 보정도 안 되면서 빌려가지고 내가 다 어떻게 빌린 건지를 아는데 너네들은 그 돈이 이래저래 쓰이고 나만 지금 혼자 빚 다 엎어지고 넘어지게 생겼으니 내 이 빚도 사실상 너네들이 다 덕을 받지 않냐. 내 것도 까줘야지. 너네들 큰 돈 들어왔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혜선 씨가요. 그래서 이제 이걸 고소를 하면 혹시라도 돈을 좀 깔까봐 신한은행 지점장하고 부지점장을 고소했겠죠. 2015년쯤에 고소하지 않았겠습니까? 2015년쯤에 고소해서 이제 1년 동안 고소가 진행되다가 무혐의가 되니까 2016년에 서초경찰서에 가서도 또 찔렀죠. 자, 그때는 박근혜 정권 때라는 걸 한번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혜선 씨는 박 정권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뛰어들기를 바랬는데 박 정권은 뭐 다른 데 신경이 많이 팔렸는지 이 문제를 전혀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자, 그러다가 문으로 이제 정권이 바뀌고 탄핵이 되고 정권이 바뀌는 시점에서 이제 대선 등을 촛불 대선 등을 겪는 2017년에 대선 때 이 문제가 터지면 굉장히 시끄러워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대선 때 이 문제가 터졌으면 엄청 시끄러워졌겠죠. 그러니까 신혜선은 또 대선 때는 침묵을 지켜줬어요. 그런데 대선이 끝나도 해결이 안 되니까 또 올 초부터 이제 문제가 시끄러워졌던 걸로 보입니다. 자, 이 문제에 산업은행과 신한은행 관계자도 다 제가 봤을 때는 또 법원 관계자까지 포함해서 전부가 앞으로 수사 대상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문제 앞으로 끝도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